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당 지도부를 비롯해 가지고 집권 여당 심지어 문재인의 청와대까지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끝에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까지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부터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사천남의 하동지역 국회의원인 여상규 의원이 지난 2일 4.15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나온 현역 중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유와 그 파장에도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여상규 의원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먼저 새해부터 갑작스럽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셔서 지역민들을 당황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많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던 차에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일부 군소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며칠 전에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집권 여당이라는 민주당이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정파만의 이익만 챙기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챙긴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국민으로 이렇게 국민 편가르기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한 저는 이래서는 정말 나라가 큰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실망을 했고 심지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문제인데요. 예. 이게 그런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나가야 할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은 아주 지리멀렬하게 무기력하게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이나 정책들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만든 큰 잘못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갖고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이런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당 지도부를 비롯해 가지고 집권 여당 심지어 문재인의 청와대까지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끝에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도부 역할에 대해서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도부라면 사실 나라가 잘못 돌아가는 그런 사정들을 미리 다 차단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 지도부, 당 대표라면 당연히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방향의 이 정책들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지금 이번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보여준 것은 매우 무기력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묶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런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별 힘도 못 써보고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저는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게 매우 실망을 했고요. 우리 이 당 지도부나 자유한국당 전체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국민들이 이 지지를 다수 이끌어내 가지고 그 국회에서도
과반이 넘는 다수당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독재 내지 독주를 막을 길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수 대통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은 필수입니다. 예.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보면 지금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유승민, 안철수 이런 중도 보수와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주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예. 저는 보수 대통합은 중도 보수와의 통합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소위 이제 태극기 부대, 우리 공화당 이런 극 우파들과의 통합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와의 통합을 위해서 유승민 의원과 예. 안철수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정말 사심 없이 만나서 털어놓고 모든 그 문제점들을 의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을 당 지도부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 지도부도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통합에 임하는 것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과의 이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황교안 당대표께서도 더 큰 정치를 위해서는 우선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내려놓는 그런 큰 아량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안철수 전 의원도 최근에 또 복귀를 선언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을 불과 100일 가량 남겨두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셔서 당장 이제 당 공천 경쟁부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의원님께서는 연부 역강, 그러니까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번 그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것은 매우 무기력하고 좀 힘이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연부역강한 신진들로 하여금 많은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하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나 심지어 민주당도 함부로 자유한국당을 보고 그런 독재적 발상으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의원님 불출마 선언에 아쉬워하시는 지역민분들도 많은데요. 새해도 맞은 만큼 끝으로 지역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민들과 미리 상의 드리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국회의원이라면 우선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적어도 자기 출신 지역구의 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 성의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도 우리 사천 지역, 남해 지역, 하동 지역 이 세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이렇게 파악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의 노력도 많이 했으나 지금 현재 그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우리 사천 지역을 예를 들면 항공우주산업 예컨대 미국 APT 사업 수주도 실패했죠. 그리고 또 우리 사천 지역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한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예. 국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경제 발전이라면 이거는 제가 지역민들에게 전혀 기여한 게 없게 됩니다. 예. 아주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권을 경제를 아는 소위 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게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정권을 먼저 창출한 다음에 우리 사천에도 경제 발전이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후진 제 후임의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진 국회의원은 젊고 힘 있는 분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천 시민들이 제가 불출마함으로써 아쉬워하는 그런 사천 시민들의 마음을 훤하게 그냥 탁 뚫어줄 그런 분, 시원하게 뚫어줄 그런 신인이 등장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많은 언론의 조명을 또 받으셨잖아요. 사실 또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때 당시 생각해 보시면. 예, 국정감사라는 게 야당이 사실 활동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사법부 또 검찰 이런 소위 이제 법원, 검찰 또 감사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를 국정감사하면서 많은 비위들이 발견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지는데 집권당인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굉장히 방해를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야당의 국정감사를 방해를 하는 듯한 그리고 정부를 두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야당의 이 주장을 자꾸 이제 방해하려는 그런 그 국정감사를 여당 의원들이 많이 했죠. 그게 좀 답답하셨나 보네요. 답답했죠. 사실 그래서 또 기자들이 많이 나왔던 게 박지원 의원과 또 언쟁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는 혹시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언쟁한 것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은 없고요.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당 김종민 의원이든지 표창원 의원이든지 많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에 소위 이제 그 좀 언쟁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상당히 언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은 직무상 한 행위니까요. 그분들도 저한테 감정을 가지라고 보지는 않고 당연히 같은 법사위원이고 저는 또 위원장이고 해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국회에 또 두 분 모두 오래 계셨으니까요. 그렇죠. 또 사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후에 그 4.15 총선 이후에는 지역에 내려오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다시? 지금 제가 4.15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당에서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역할이 좀 남아 있으시거든요. 우선 선거를 잘 치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비례자유한국당 소위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 비례대표를 배정을 받아야 될 텐데 3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배정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수 대비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그거 자체가 1%라도 낮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저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은 우리 비례자유한국당을 찍어달라라는 요청을 국민들께 드리고 후보는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를 찍지만은 당의 이 선택은 지지는 비례자유한국당을 찍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비례자유한국당이 예컨대 30%든 몇 프로든 지지를 받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얻을 수가 네, 있습니다. 의사를 갖게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비례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의석수가 한 뭐 15석 내지 20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당 대표께서 비례자유한국당을 좀 맡아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의원님께서 이제 불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 이제 그동안 삼선 해오시는 동안 사실 임기가 길었잖아요. 또 임기를 돌아보면 또 지역에서 사실 좀 사고가 있었기도 했고요. 임기를 쭉 돌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사고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예, 사실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예. 면적만 해도 서울의 2배가 넘고요. 그런데 민도는 또 도시 주민들 이상으로 민도가 높습니다. 뭐 강원도 지역에 산골 지역에 서울 면적의 뭐 7배가 넘는 그런 선거구도 있습니다. 한 5개 군 정도. 근데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사천 남해 하동은. 그래서 의정 활동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은 성과도 내야 되고요. 예. 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일은 또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매우 좀 그 어려움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저는 의정 활동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처럼 또 이제 판사하면서 다른 판사들한테 뒤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때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이 주민들 그 요구 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차를 몰아서 사천 행사에 참석했다가 남해 행사 가고 남해 행사 참석했다가 하동 행사 가고 일정이 많네요. 예, 이런 일정은 많습니다. 사실 많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미리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2016년 4월 달에 20대 총선을 치러놓고 서울 올라갔다가 5월 10일 사천 시민의 날 행사 참석하러 내려오다가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한항공이 비행기가 30분 연착을 하니까 이 차를 운전하던 그 사천시 당협 사무국장이 운전을 하셨군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활동을 못했거든요. 우선 뭐 두개골이 파열 깨지고 또 그 전두엽 뇌자상 뇌출혈을 입었을 뿐더러 제일 어려움이 그 경추, 척추, 목 척추 1, 2, 3번이 분쇄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고 맞추는데 의사들께서 10시간 반이나 걸릴 정도로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척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까지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가 깨어나니까 뭐 저는 일체 기억이 없습니다만 전두엽이 다쳐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뒤에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의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적이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봐도 뭐 목을 그리 많이 다쳤으면서도 사지가 멀쩡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뭐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혹시 무소속 출마나 혹시 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원래 성격 자체가 그 좀 보수 성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보수 정당,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할 때
경제 발전도 이루고 네. 나라 국격도 올라가고 이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무소속이나 뭐 다른 정당 생각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중도 보수 쪽도 그러면 관심이 없으신 거네요. 중도 보수는 우리 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해야 될 대상이기 네. 때문에 제가 그리 간다는 것은 전 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